안녕하세요. 더나은산입니다. 2023년 7월 26일은 대한민국 주식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날로 기억될 듯합니다. 코스닥 1, 2위 종목이 20%에 가까운 급등을 펼치고 다른 95%의 종목들이 이유 없이 패대기 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코스닥 1, 2위 종목까지 급락하여 보합 수준으로 마감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대부분 증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급등하던 에코프로가 떨어졌다, 포모 현상이 발생했다 등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악담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긴급 분석 시간으로 최근 시장에서 벌어진 사태 나름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는 2015년 5,000원대 거래되던 주식이었는데 2차전지 사업 확장에 성공하면서 올해 초에는 10만원이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불과 7개월 만에 150만원을 돌파하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에코프로는 국내 배터리 양극재 선도 기업인 에코프로 BM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양극재뿐 아니라 리튬 가공, 양극재용 전구체, 폐배터리 등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관련한 공정 전반을 커버하고 있어 수직 계열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단한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기업임에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에코프로 주식의 주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가는 현재의 실적이 아닌 미래의 기업 가치를 선반영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가는 흔들리죠. 미래 전망이 생각보다 별로라면 주가는 급락하고 미래 전망이 생각보다 긍정적이라면 주가는 급등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은 대략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꿰뚫어보고 있죠. 주식 전문가가 베스트셀러를 쓰면 그 전문가는 쪽박을 찬다는 제가 만든 공식이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긴 어렵지만 모두들 아실 것입니다. 커피값 아껴서 자녀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사줘야 한다던 연금을 받은 기업의 대표이사, 딸에게 투자 수업을 해주고 탐방을 간다는 등 종목 추천을 해준다는 식으로 구독자를 상대로 선행매매를 하던 자칭 슈퍼개미, 금리 인상으로 세상 무너진다고 나스닥 7천 간다고 하면서 뒤로 몰래 회비받던 증권사 직원 등 베스트셀러 탑10에 꾸준히 들던 인기 인플루언서들은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자 이들의 인기는 시들해집니다. 거기에 케이블 TV 주식방송에 하도 당해서 힘들어진 개인 투자자들에게 사랑받은 한 경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는 아예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한몫 챙기겠다고 나서니 많은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믿음을 주었던 지식인들에게 배신감이 너무나 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스스로를 배터리 아저씨라 말하며 유튜브 콘텐츠에 안 나오는 곳이 없을 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지식을 아낌없이 펼치며 시원시원하게 2차전지 주식을 당장 사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배터리 아저씨는 금양이라는 회사의 홍보이사로 재직하며 여러 경제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작년부터 동일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책도 쓰게 되는데 올해 초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죠. 이 책은 거의 유일할 정도로 시장의 움직임을 적중시켰습니다. 보통 경제 베스트셀러는 읽으면 독이 됩니다. 그 저자가 멍청해서라기보다는 출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시장은 반대로 움직여서 역사이클에 걸려들게 마련입니다. 재작년에 메타버스 열풍, NFT 열풍으로 주가가 두세 배 급등하면서 책이 출간되었는데 주가가 두세 배 오르고 시세를 다 내고 설거지할 타이밍에 관련 분야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합니다. 또 경제 위기가 마무리되고 경제가 회복될 무렵에는 경제 위기를 다룬 책들이 순위에 오르죠. 그런데 경제 위기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 황당하게도 시장은 바닥을 치고 상승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하루 3분 꺼내먹는 자본주의와 같이 경제와 시장 전반을 통찰하는 방법을 다룬 책을 봐야 하는데 사람들은 제 책을 잘 안 사고 미래를 거꾸로 예측하는 책들을 좋아합니다. 아무튼 배터리 아저씨의 책은 올해 초에 출간하고 실제 2차전지 섹터가 대박을 냈기 때문에 배터리 아저씨는 거의 유일하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벌어준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는 배터리 시장에 대한 쉽고 명확한 논리를 펼치고 직접 매수한 계좌를 보여줬으며 증권사 출신답게 증권사 리포트와 공매도 세력의 전략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사고 물리면 더 사라는 마음 편한 리딩 아닌 리딩을 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전지 섹터의 대장주인 에코프로는 급등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배터리 아저씨를 믿고 매수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가가 전고점을 뚫자 온갖 투자자들이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전고점을 뚫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세가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공매도 세력은 손절을 치고 공격적인 돌파 매매를 좋아하는 투자자들은 매수를 합니다. 주가는 전고점을 뚫어버리면 더욱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렇게 고점 돌파할 때 본격 상승한다는 것은 주식 매매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상단에 매물이 없고 호재를 타서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로 인해 각종 단타 세력이 가세하면서 주가의 탄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주가가 상단을 뚫자 공매도 세력은 기계적인 손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숏커버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급등 랠리를 이어갔죠. 이런 분위기를 타하기 위해 엄청난 돈이 몰려들어왔고 과열 현상이라며 매도 리포트를 내던 애널리스트들은 자취를 감춥니다. 주가가 과열된 것인지 아직도 저평가인지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 싸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공매도 세력 하나둘 숏커버링으로 손절을 할수록 주가는 더욱 상승을 합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손절을 안 하는 공매도 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펀더멘털이 훌륭한 주식이 수급 이슈로 인해 폭락하면 더 사버리는 것처럼 공매도 세력은 안 그래도 비싸다고 생각했던 주식이 더 비싸지니 더욱 공매도를 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는 공매도 척결을 외치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 맺힌 울분과도 같았습니다. 공매도 세력은 결국 굴복하고 맙니다. 정점의 순간은 7월 20일 무렵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에코프로만 오르고 대부분의 주식들은 하락하는 장이 연속적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7월 26일에는 에코프로가 20%대 급등을 하며 150만원을 찍었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5에서 8% 하락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가 지수는 올랐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급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장까지 이런 흐름이 유지되다 오후 1시쯤에 2차전지 기업들도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보여지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기에 언론에는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현상을 비웃기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형 롱숏 펀드 계좌 하나가 청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롱숏 전략은 고평가된 주식은 공매도치고 저평가된 주식은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계좌에는 매수 포지션을 취한 주식도 있을 테고 매도 포지션을 취한 주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매도 친 주식들이 계속 급등하니까 담보 부족으로 인해 강제 손절매가 발생하게 되고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 롱 포지션으로 구축하고 있는 다른 자산들을 시장에 냅다 던져버린 것이죠. 며칠 동안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지다가 결국 7월 26일에 계좌 하나가 청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후 1시쯤 2차전지 기업들의 급락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당일 95%의 주식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2차전지 기업 주식만 오르는 건 기이한 현상이었고 단타 세력들은 그 특성상 주가가 꺾이면 바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1시를 기점으로 누군가 2차전지를 매도했고 급락세를 보인 것입니다. 주가가 더 오르려면 주가를 올리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주체는 공매도를 친 롱숏 펀드였고 다시 말해 롱숏 펀드의 청산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들의 계좌는 이제 사라져버렸으니 주가를 떠받칠 주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표방한 롱숏 펀드가 극단적인 상황이 되자 저점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고 고점 매도한 주식을 매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장 똑똑한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인 이들이 가장 멍청한 투자를 하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빚 때문입니다. 공매도 자체가 남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전략이 됩니다. 주식시장이 며칠 하락하면 나타나는 반대 매매 현상 잘 아시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극단적인 상황은 신용으로 매수한 계좌들이 터지면서 발생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빚으로 사면 우당탕하는 시장에서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2008년 10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단순히
은행이 망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주가가 폭락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부실했던 은행이 망한 것이고 그동안 주가 역시 꾸준히 하락해왔죠. 2008년 10월에 일어난 폭락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되면서 이 투자 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산들이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량 매물이 쏟아질 게 뻔한 상황에서 숏 포지션 역시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에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한 것이죠. 연쇄적인 반대 매매가 일어나면서 모든 자산의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이유 없는 주가 폭락 현상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3에서 6개월마다 나타나곤 하는데요. 이른바 신용 반대 매매 현상입니다. 빚으로 투자하던 계좌가 주가가 폭락해버리면서 강제 청산되어 버릴 때 시장의 매물들이 시장가로 나오면서 주가 폭락을 발생시키곤 하죠. 주가 폭락은 또 다른 주가 폭락을 만들어내는 작용이 나타납니다. 언론은 마치 어리숙한 개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를 150만원 근처에서 샀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포모라고 어리석은 군중 취급합니다. 일시적인 포모 현상도 있었다는 건 맞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저렇게 높이 올라간 주식은 하염없이 바라만 볼 뿐입니다. 오히려 저렇게 솟구치는 주식을 매수하는 자들은 정확한 손절매 계획이 있는 프로 투자자들이죠.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시세가 꺾이면 과감하게 손절합니다. 그래서 급히 올라간 주식은 또 급격히 떨어지곤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죠. 반드시 언젠가는 오를 우량주나 ETF 등을 현금으로 사면 망할 일이 없고 언젠가는 돈을 법니다. 하지만 신용으로 사면 중간에 시장 폭락에 의해 계좌가 청산됩니다. 비투는 매우 위험하죠. 공매도 역시 주식을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주가가 과열되었다고 판단되면 가지고 있는 주식만 팔면 되는 것을 빚내서 질렀다가 결국 계좌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에코프로 사태를 언론이 어떻게 포장할지 궁금합니다. 그저 개미의 광기로 해석해야 할지, 공매도 세력의 파산을 수면 위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매우 궁금하며 언론의 후속 기사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에코프로를 비롯한 일부 2차전지 주식이 오를 때마다 다른 주식들이 죄다 하락하는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2차전지 투자자들을 원망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모든 건 2차전지를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때문이 아니라 롱숏 펀드를 운영하는 공매도 세력의 파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똥덩어리는 치워졌고 경제 회복 신호도 보이고 있으니 2차전지 반도체를 비롯한 모든 주식들이 잘 오르는 좋은 시장 분위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더나은쌤이었습니다.